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그 모습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짜 살짝 문을 열었을 뿐이거든요. 그 맨 처음에 살짝 문을 연 틈이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은 경제 식민지로 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조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다른 나라와 좀 FTA 맺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는 꼭 짚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만 나오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 조약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이 개항 그 출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76년 라인이 있고요. 1876년 얘기하는 거예요. 1876년 라인. 뭔지 알죠, 여러분들? 1876년이라 하면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 그 부속 조항까지 다 포함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관세가 없어요. 네,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관세가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도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최혜국 대우도 없다. 최혜국 대우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행이정이라는 게 있어요. 간행이정. 간행이정. 이 간행이정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열렸던 그 개항장 있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외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개항장 밖으로 나가서 무역행위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심리로 딱 제한을 해놨어요. 심리로. 예. 이게 바로 이제 간행이정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구역이 이게 간행이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합니다. 곡물의 유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제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관세도 없었고 최혜국 대우도 없었고 간행이정으로 딱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 곡물이 유출되는 막을 수도 없었고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82년, 1882년. 이 82년도면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그 해 아니야. 그 82년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와요. 자, 어떤 변화들이 오냐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 그거 뭐였지? 조선책략이네. 조선책략.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조선책략. 방러하기 위해서 연미하라 라고 했던 이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관세조항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관세조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주면 그 전에 체결했던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만큼 적용해 주는 조항. 강화도 조약 때는 이거 없단 말이에요. 왜? 일본 너희들하고만 조약할 건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하지 마. 라고만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간행이정. 부산, 원산, 인천, 거기 딱 심리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깨져요. 자, 어디서 깨지냐면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되었던 바로 조청상민수릉무역장정. 조청상민수릉무역장정. 네, 여러분 알죠? 조청상민수릉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가능해졌다? 우리 배웠어. 내지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내지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내지 무역이 가능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오호, 이제
부산, 원산, 인천 그 밖을 벗어나서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무역이 가능토록 됐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다 1882년 라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 그리고 무제한 곡물의 유출. 자, 이 문제는요. 바로 조일통상장정. 네, 조일통상장정. 요거는 이제 83년도에 이제 체결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방공령 조항이 들어가요. 방공령 조항. 자, 방공령은 뭐다? 막을 방자예요.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 요거는 이제 들어가 줍니다. 이게 너무 좀 심각하니까 이걸 좀 어떤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82년도 요 라인들 맺었던 이런 조약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네요. 그죠? 관세도 지금 설정이 되었고 다행이죠. 이런 건요.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 이걸 통해서 최애국 대우.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좀 더 열악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상권수운동, 경제구국운동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계속 이제 곡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어떤 그 조항만 만들었을 뿐이야. 근데 이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왜? 곡물이 뭐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곡물들이 계속 유출되니까 쌀값이 당연히 폭등하겠죠. 농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결국 지방관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왜냐면 방공령 조항이 있으니까 이 방공령을 시행하고 있더라. 대표적인 1889년도, 그 다음에 1890년도. 네, 이때 이 방공령 조항을 시행하고 있더라. 왜? 바로 여기서 이 방공령 조항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원래 이게 여러분들 하려면 한 달 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한 달 뒤부터 우리 마을에서 곡물이 빠져나가는 건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뭐 일본 상인들, 외국 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지연 전략인지도 모르겠죠. 실제로 들어온 건 한 달이 넘었다 이거야. 그들이 주장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조약 어겼다. 이 방공령 조항, 조일통상장정에서 매겼던 이 방공령 조항 어겼다. 너희들이 돈 지불해, 이 손해 지불해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 황당한 경우도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오는 거예요. 방공령, 그 다음에 이제 상권수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권수호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잖아. 그죠? 점점 이 내지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한번 문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어가 안 돼요. 예,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외국 상인들이 지금 우리 서울까지 들어와서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인들 죽을 맛이지, 그죠? 외국 상인들 직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부산, 원산, 인천 거기에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그 외국 상인들의 물건을 떼다가 돈 좀 벌었거든. 근데 이제 직접 들어와서 그들이 팔아버리니까 손해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상권수호 운동,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다면 먼저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주식회사, 일종의 주식회사예요. 왜냐면 그 거대 자본이잖아, 외국 상인들이. 그들을 맞서려면 우리도 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상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던 그 주체들은 누구냐면 주로 종로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상인들. 여러분들 조선시대부터 종로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특권 받아가지고 상인들 있잖아요. 바로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앞에 있었던 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조직 한국협회 있죠. 그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중심되어서 만들었던 조직이고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 중심되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 지금 보부상 그 한국협회는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고 반면에 한국중앙총상회는 정부의 이런 어떤 조약들에 반대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한국협회와 한국중앙총상회는 다르죠. 그죠? 같은 어떤 특권 상인들에는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상권수호 운동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걸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묶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상권수호 운동하고 또 이권수호 운동 좀 같이 한번 좀 묶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관파천 있잖아요. 아관파천이 되면서 러시아가 여러분 외교인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 뭔가 영수증 나온다고요. 그러면 러시아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줬어. 그럼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 바로 이 최애국 대우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생겼잖아. 러시아한테 하나 주면 미국한테도 줘야 되고 일본도 줘야 되고 독일도 줘야 되고 똑같다. 주면 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니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권들이 마구마구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걸 막아보자 라고 해서 움직였던 운동, 이게 바로 이권수호 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권수호 운동을 좀 주도했던 그런 조직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권수호 운동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주도돼가지고 지금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을 지금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배웠던 거야. 복습한 거. 앞에서 지금 앞에서 이제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왜 여러분들 그 러일 전쟁 그 과정 속에서 땅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황무지 개헌 반대 운동. 네, 경제적 구국 운동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땅 달라. 바로 황무지 개간.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건 배웠죠, 여러분들 보안회. 보안회의 어떤 그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이거는 성공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메가타임 화폐 정리 사업 배웠습니다. 그 메가타임 화폐 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일본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차관 형태로 들어옵니다. 차관 형태. 네, 일본의 차관 형태. 빚이죠, 빚. 빚이죠. 이 차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떤 그 국권을 잃어버리나 보다라고 해서 이 일본의 차관을 좀 갚자. 이걸 갚아야 우리가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국채보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그 원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품 사지도 가지도 맙시다. 뭐 이런 어떤 그 반일 경제적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우리 시대의 경제 구국 운동이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한말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니까 역사에 지금 기록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한 거, 이 빚 갚자. 일본의 어떤 차관 갚자. 그래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고 전개한 게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서상돈 이란 인물인데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바로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대구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은 나중에 구한말에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여러분이 꼭 비교해야 될 운동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경제구국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듯 다른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거예요.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우리 거 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이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평양입니다. 평양입니다. 자, 꼭 비교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이 잘 나와. 구한말 우리 빚을 갚자는 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20년대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역사지만 실제로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지금 뭐 일본 제품 사지도 가지도 맙시다라고 하는 그 운동들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역사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비슷하게 투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